안녕하세요. 오늘 밸류라인 100% 활용법 템플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템플턴은 투자 대가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워낙 투자 실력도 좋았지만 그 외에 인품들도 워낙 좋으셔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존경받는 투자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되게 멋진 말 중에 하나가 이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지금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의 영상을 1, 2년 후에 보면 이때 샀어야 되는 게 맞겠구나. 템플턴의 조언이 맞았구나라는 걸 아마 확인하게 되는 영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이때가 여러분들이 더 들쳐다보고 좋은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주장하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던 템플턴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플턴 이렇게 얼굴만 봐도 굉장히 이렇게 성스러운 분이시죠. 그래서 템플턴 경이라고 우리가 평가받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예일대 수석 졸업하고 25살에 이제 월스트리트로 가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템플턴 그로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분이 이제 글로벌 투자의 사실은 선구자였죠. 미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넓히게 되는 상당히 이제 글로벌 투자의 대가로도 이렇게 상당히 인정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해서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인데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장도 겸임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박애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로로 인해서 영국에서 여왕으로부터도 기사자기를 받게 된 그래서 템플턴 경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직접적인 투자와 관련된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버핏도 마찬가지잖아요. 버핏은 직접 얘기하는 것들은 연차 보고서라고 하는 연례 보고서나 또는 주주 미팅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며느님이 쓰시거나 아들이 쓰거나 아니면 이제 손주가 쓰거나 아니면 손주 사위가 쓰거나 이런 형태 이렇게 손녀 사위가 쓰거나 이런 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템플턴도 역시 직접 쓴 책은 주로 다 약간 좀 이런 신학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거 관련된 인간이란 도덕이란 이런 철학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란 이런 형태의 신학과 관련된 책들을 좀 쓰셨고 그 외에 이제 투자 관련된 서적들은 이제 주로 지인들 가까운 지인 친인척들이 쓴 책이 이제 있고 그 중에 한 권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성과는 굉장해요. 그래서 실제로 55년도부터 이렇게 54년도부터 수익률로 보자면 37년도가 2만% 어마어마하죠. 1년에 연평균 15%거든요. 이게 15%라는 게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복리로 15%를 벌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54년도에 1억 맡기면 200억으로 지금 벌었다는 얘기인 거죠.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 투자가고 특히나 이제 이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시장이 상승도 있고 하락장이 있죠. 상승장에서는 이 템플턴 운영하는 펀드가 전체 펀드 중에서 20등 안에 들었어요. 20등. 엄청나겠죠. 펀드가 수천 개가 되니까. 하락장에는 평균적으로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상승장에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격차가 계속 벌어졌던 엄청난 펀드 매니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대가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이런 대가들이 어떤 투자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종목들을 소팅하면 어떤 것들이 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플턴의 책이에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오래된 책인데 템플턴의 어떤 투자 판단이나 어떤 것들을 경험이나 노하우를 좀 배우시려고 하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템플턴이 이제 시장을 판단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그래요. 이 단어 제가 빨간색으로 4개를 쳤잖아요. 비관, 회의, 낙관, 행복. 이걸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시기마다 여러분들 다르겠지만 현재는 여러분들 비관적이세요? 아니면 회의적이세요? 낙관적이세요? 행복이세요? 행복은 아니겠죠. 낙관도 아니실 것 같고 비관 아니면 회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강세장이 잉태되는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템플턴도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실질적인 펀드를 운영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대가의 지혜를 빌려서 좀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좀 지혜도 얻고 좀 마음을 다잡는 그런 투자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훌륭하신 투자대가의 어떤 지표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바로 우리나라 주식을 좀 찾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밸류 라인에서 메뉴에 투자대가 메뉴에 들어가시면 존 템플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있고 그레엄도 있고 템플턴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다른 분들 또 뭐 한 두 분 정도 더 계신데 여기 템플턴 같은 경우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했어요. 특히나 템플턴은 이런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개념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에서 거래되면 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컨셉들이 여기 보면 5년 동안의 평균 PER, 그러니까 5년의 평균 PE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년 동안 일별로 매일 거래됐던 것의 PER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5년 정도면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상승 하락을 한 2번 정도는 거의 겪는 정도의 연차였거든요. 근데 요즘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3년? 그러니까 1년 반 상승, 1년 반 하락 이럴 정도로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의 주기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 하락 주기도 굉장히 빠르고 높낮이도 높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상당히 좋은 컨셉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떤 마진이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 좀 안정성이 높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필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링을 가지고 쭉 찾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뭐 실제로 이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떻게 판단하시면 좋은지 간략하게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밸류 라인 네, 보시면 되고요. 여기 투자대가 메뉴에 오시면 저희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 서비스의 이 메뉴의 활용법이나 이런 걸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자세히 누르시면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저희가 피터 린치도 했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도 눌러보시면 성장주 투자의 대가였고 어떤 컨셉으로 종목들을 발굴하는지 실제로 이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있고 오늘은 존 템플턴 템플턴이고 아까 이 조건들은 요 5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표시 체크하는 버튼 저기 박스거든. 그래서 나는 PBR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 빼시면 돼요. 빼고 검색을 누르면 쭉 이렇게 거기 맞는 5가지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조건에 다 통과하는 기업을 찾아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조엘 그린블란트 마법 공식은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니까 그걸 빼고 나서 내부는 이제 조건을 검색하는 건데 그 조건을 검색하는 종목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그러니까 존 템플턴에서 종목이 몇 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시장은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존 템플턴을 찾았는데 한 20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싼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려볼까요? 100개고 페이지가 3이니까 최소한 200개가 넘는다는 거겠죠. 230개네요. 지금 현재 시점에 이게 통과된 기업이 230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개 다 하니까 몇 개죠? 5개 하니까 112개네요. 112개. 112개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지금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수가 나중에 다시 또 2000 후반대까지 간다. 지금 2000 초반이잖아요. 2100 이것도 깨진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2800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보면 여기에 리스트에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비싸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어떤 인디케이터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5개를 봤더니 이제 볼까요? 시젠, 효성 TNC, 휴마시스, DB하이텍 어쩌고 쭉 나와서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는 거거든요. 대가가 이런 기업들을 관심이 있어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근데 내가 눌러봤는데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어떤 기업을 투자할 거냐를 막연하게 찾거나 어떤 루머를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찾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일단 1등 한번 볼까요? 시젠. 시젠이 뭐지? 한번 눌러보는 거죠. 그 회사가 뭐 원래는 분자 진단 뭐 이런 관련 회사들인데 여기서 일단은 보실 때 그냥 보면 되게 싸죠. 퍼 3.1배면 그냥 싼데 여기 종목 진단을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종목 진단을 보시면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투자지표라든지 향후의 컨센서스 실적들을 다 반영해서 점수를 하나 딱 찍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야 되는 데이터들을 하나를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 초보다 그리고 숫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놓치지 말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해드린 거거든요. 종목 진단에 들어가면 78점이에요. 우리나라 2,300개 기업 중에서 119위, 상위 5%. 오, 굉장히 훌륭하구나. 훌륭해. 진짜 좋네. 근데 여기 지표를 보니까 어때요? 한쪽이 완전 뻥 뚫려 있잖아요. 뻥. 그죠? 현금 창출력 거의 4.7이니까 만점. 밸류에이션, 오, 싸다. 재무안전성 4.7. 사업 독점력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성장성이 0점이에요. 0점. 지금까지 막 엄청나게 성장하다 왜 이 회사 갑자기 성장이 안 될까?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장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렇지만 이제 예상 실적도 보면 매출액이 한 36%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매출액이 줄면 이익도 줄고 다 줄어들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셨을 때 성장성에 문제가 생겼다. 성장성 0이다. 그러면 일단은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재무 차트 한번 눌러볼까요? 재무 차트라고 하는 건 손익계산, 재무상 현금을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면 실적이 이미 꺾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이미 피크를 치고 쭉쭉쭉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30%더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은 뭐 이제 그 매출이 빠질 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고 하면 이제 뭐 코로나 진단 관련된 이런 부분들 관련된 매출액이 해외나 이런 데서 완전 급증하면서 이런 거고요.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진단하는 진짜 건수도 많이 줄었고 실제로는 많이 이제 조금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적응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진단 매출 이런 것들도 이런 업체들도 이제 2021년도에 크게 많이 돈을 벌었다가 다 비슷하게 꺾이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시즌은 1등이었지만 성장성이 없고 이게 꺾이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템플턴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도체가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질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에서 진단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들어갔더니 얘는 78점이에요. 그 전월 대비 또 4점이 올랐대요. 아무리 반도체가 나쁘고 지금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에서 체크하는 거는 좀 더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무 안전성, 사업 독점력, 밸류에이션도 5점. 그러니까 싸다는 거죠. 싸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보면 한 3점 정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올해 매출액이 한 43%,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이 보면 23% 정도가 매출액이 이제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데이터들을 밑에 보시면 이게 다 있잖아요. 업종 평균하고 다 비교가 되는데 요걸 다 확인해서 이 점수가 하나로 딱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템플턴에서 발굴을 했지만 SK 하이닉스가 더 괜찮을 수 있겠네. 그다음 재무 차트 한번 눌러볼까요? 네, 봤더니 네. 전형적인 이 경기 변동형 기업인 거죠. 근데 전형적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형태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들이 뭐 지금 괜찮은 편이고 아까 이제 싸게 거래되고 있는 6번 한번 제가 눌러보면 퍼가 지금 PBR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주가하고 주당 순자는 요 그래프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여기 파란색하고 이게 주가 녹색하고 있는데 이 녹색 주가가 파란색 밑으로 10년 동안 떨어진 적이 없어요. 14년 때 반도체가 엄청나게 안 좋았을 때도 불구하고 이때 파란색하고 밑으로는 안 내려왔거든요. 지금 주가는 어때요? 파란색이 지금 주가가 91,000원이에요. 91,000원. 근데 주가가 지금 86,000원. 오늘 주가가 3,300원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 떨어지면 83,000원이면 요 아까 파란색의 주당 순자산이 91,000원인데 83,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SK 하이닉스는 지금 가장 싼 가격에 온 거예요.
예전에 이때 주가는 4만 원인데 지금 2배 이상 비싸잖아요. 이거 싸냐 비싸냐는 뭐냐면 가격, 이게 주가는 가격인데 내가 뭘 내가 얻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4만 원을 내고 4만 원짜리를 받으면 똑같은 거고, 내가 8만 원짜리인데 4만 원에 사면 싼 거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9만 천 원이 가장 낮은 베이스 가격인데 8만 3천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4만 원짜리가 4만 원이고 지금은 9만 원짜리가 8만 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4만 원에서 8만 원 2배가 올랐지만 이게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PCR로 봐도 현금 흐름 배수로 봐도 싸고 그냥 다 싼 가격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뭐 이런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월별로 바뀌니까 참고하세요.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 성장성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 이제는 이제 올해의 예상 실적보다는 내년도 예상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실적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대가들이 골라줬을 때, 좀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 아는 기업이 여기 있다라든가, 이 기업은 내가 고전에 잘 봐둔 기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그럼 그런 기업들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종목들을 발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플턴의 이런 전략과 함께 여러분들 또 좋은 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